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멀티 사무용 PC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용 PC 하면 뭐 저가형 문서 작성용 PC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은 아무리 사무용이라 하더라도 사무용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요구사항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서 작업, 그러니까 작성은 물론이고 이에 문서에 그다음에 뭐 사진이라든가 이미지를 넣는 거는 또 기본이고, 또 그 이미지를 편집하기 위해서 뭐 2D 편집을 하는 과정도 있고, 또 쇼츠 제작이나 그다음에 요즘에 뭐 챗 GPT라든가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들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실무자님들이 진짜 접하고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화되었습니다. 오늘 제작하는 PC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여러 문서 작업이나 뭐 사무 업무, 행정 업무를 보시기 위한 PC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교회의 관리 지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등등, 혹은 빠릿한 사무용 PC 제작을 구매를 염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간사님의 경우는 주보 작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서 작성, 그리고 정리, 여러 행사 등의 표지들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2D의 이미지 편집과 간단한 영상 편집도 필요합니다. 오늘 제작한 이 PC로도 충분히 구동이 되니까 오늘 빌드업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PC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제 주문을 하고 가셨던 고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중화동 인근에서 보습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이제 학원 리모델링이 끝나고 다음 주까지 이제 출고를 이제 요청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원장님께 드렸던 견적서가 있는데 그 견적서 사양과 그다음에 오늘도 교회에 제가 견적서를 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제작을 이제 승인을 이제 해 주셨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빠르게 이제 PC를 수령을 하시고 또 빠르게 또 업무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정말 은혜스럽게도 오늘 제가 출고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한결 가볍고 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AI의 급격한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사무실 PC, 그러니까 사무용 PC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저렴하다라는 공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 실무자들이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화가 되었고, 무엇보다 AI의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PC 부품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올라 있다가 아니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이 PC의 가격이 가장 싸다라는 말도 이제는 통할 것입니다. 2026년에는 보다 가파른 가격 상승을 예측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거 PC는 어떻게 제작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출고를 하는지 직접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직접 조립하는 과정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꾸민거 PC의 제작 과정이 여러분들께 적어도 하한선이 되고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조립하는 PC 같은 경우에는 단순 대량 생산용 PC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무자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실무자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들이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재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렇게 견적을 짜서 드리는데, 또 꾸민걸 PC 견적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품명만 나오고 가격만 나오는 견적서가 아니라 왜 이 부품을 선정을 했는지, 혹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가 있다면 그와 또 이제 성능 비교를 통해서 차트까지도 제가 다 작성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작성한 견적서 같은 경우도 보통 오늘은 한 9장에서 한 10장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만큼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또 PC를 제작하는 만큼의 그러한 저도 정성스럽게 투입을 했다, 정성을 투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재고 상품이 있다.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서 작성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보다 폭넓은 시야의 견적 작성을 위해서는 재고 상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재고를 많이 두고 나서 아주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때그때 그 고객에 맞게끔 해줄 수는 있겠지만, 또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제품별로 무상 AS 기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무상 AS 기간을 보장받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때그때마다 고객님께서 제작을 의뢰를 해주실 때 그때 이제 부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품이 다 도착을 했고, 이제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빛에 비춰서 잘 보이진 않는데 라이젠 5500GT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품을 소개해 드릴 때 꼭 빠뜨리지 않고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제품별, 부품별 무상 AS 기간입니다. 이 무상 AS 기간을 기억을 하셔서 구매는 저한테 하시고, 혹시라도 멀리 지역에서 살고 계신다, 거기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인근에서 이제 PC 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때 이 무상 AS 기간을 기억하셔서 무조건적인 부품 교체가 아니고 이 무상 AS 기간 동안의 AS 대행을 진행하시면 보다 현명하고 또 지출을 줄일 수 있으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젠 5500GT이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뭐 6코어 12스레드고, 이미 성능에 대해서는 이제 사무용으로는 검증받은 CPU입니다. 뭐 부스트 클럭 뭐 4.4기가까지 나오고 아주 빠릿빠릿하고 코어랑 스레드가 많다. 그렇게 되면은 요즘에는 한 창만 띄워서 작업하시는 경우보다는 인터넷 창 여러 개를 띄우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코어와 스레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용이합니다. 6코어 12스레드라고 하면은 진짜 사무용으로서는 진짜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박스를 한번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영상에 대해서 다소 조금 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꼭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만들지 않고 그냥 달라고 출고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은 대부분 완성품 위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PC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내 박스로 왔는데 어떻게 뜯겨지고 조립이 되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아주 좋은 과정이 있어야 결과물이 진짜 완성도가 높고 명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제가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CPU 정품 쿨러랑 이제 CPU를 한번 빼봤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일 제품입니다. 요즘에 메모리 가격 진짜 많이 올랐죠. 그죠?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제품이고, 리미티드 워런티, 뭐 라이프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메모리 불량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 또 구매하지 마시고, 또 메모리 때문에 이제 골치 썩으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는 DDR4 8기가짜리 2개로 듀얼 채널 16기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8기가로만 해도 사무용으로서는 진짜 쌩쌩 날아다녔었는데, 요즘에는 적어도 16기가 이상이 되어야 이제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유통사 스티커도 붙여 놓았고요. 뭐 듀얼 채널 16기가는 구성 아주 기본이죠.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컬러풀사의 CN600 프로 512기가 NVMe SSD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위에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시다시피 3년이고, 저는 앉아서 그냥 벤치마킹하고 이 제품 속도 빠르네요, 좋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엔드 유저를 만나고 실제로 안 되는 그 고장난 PC라던가 이런 거를 실제로 수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부품 선정 시에 저도 일종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운 시선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써봤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SSD입니다. 이미 얘도 뭐 검증이 되어 있죠.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로 이것도 참. 그래서 요즘에 PC 사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월급이라든가 이제 돈을 모아서 재방문을 하셔가지고 PC를 구매하시러 딱 오셨는데, 빈걸음으로 가시는 경우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왜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저도 참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나마 그래도 성인이 돼서 내 자신을 위해서 PC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겠다, 혹은 뭐 내년에 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사주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저도 진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이 진짜 먹먹해지고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요즘에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잘 좋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SSD 굉장히 좋은 SSD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SSD 고정 나사입니다. 다른 거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나사보다 조금 더 머리통이 커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아주 좋게 지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아주 조그만 차이라도 있으면 저는 귀찮더라도 꼭 그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박스를 한번 열어봤고요.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가츠 전격 600W 제품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6년입니다. 무슨 사무용 PC에 진짜 400W도 널널할 텐데 굳이 600W를 쓰냐? 이거는 뭐 전기세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전기세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는 만큼만 나오고 있는 거고 600W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내 주머니 속가 크다. 주머니 속에 많이 넣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좀 안정적으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허용치가 높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전기세와 관련이 있는 거는 그 80 인증 플러스의 클래스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전기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500W랑 600W랑 차이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미미하고 또 들어가는 부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600W로 선정을 해서 출고를 해 드렸습니다. 출고 준비 중입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보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기본 회로라든가 이런 거 보호 회로 다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그냥 아주 그냥 단단한 파워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제가 A520M 위주로 많이 또 쓰고 했었는데 이 제품도 제가 주력으로 제작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B450M 칩셋을 이용하고 있는데 뭐 A520 뭐 아시죠? B450A AMD 같은 경우는 A 등급이 있고 B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X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씩 올라갈수록 고급화된 칩셋을 이용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제작한 PC는 B450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이 제품도 진짜 기본기 아주 탄실하고 아주 튼튼한 단단한 메인보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SD를 장착합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SSD 고정 나사가 있는데 그거는 좀 머리통이 좀 짧아요.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SSD에서 제공해주는 고정 나사로 조금 더 넓게 또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고정될 수 있도록 제가 조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CPU 쿨러 방열판을 장착하기 위해서 기본 가이드를 제거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CPU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부분에 서멀 그리스가 미리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전히 이거를 도포되어 있는 거를 딱 닦아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틱사의 MX4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서멀 그리스죠. 서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서멀 그리스란 그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CPU 어떻게 보면 반짝반짝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되게 반짝반짝하고 하다고 보이시나요? 아주 매끈하다고. 그리고 CPU 쿨러 방열판도 그래요. 여기랑 딱 맞대어지는 부분인데 여기도 뭔가 반짝반짝하고 좀 매끄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확대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현미경이라든가 하는 돋보기로 쫙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홈인들이 많이 파여 있게 됩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런 홈들이 있죠. 이 홈, CPU도 마찬가지예요. 이 머리통에 있는 홈과 홈 사이를 이 서멀 그리스가 메꿔주면서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서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 CPU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영상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전반적인 시스템의 내구성과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틱사 MX4 제품으로 도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CPU 쿨러, 그 다음에 SSD,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비코사의 앱코사죠. 앱코사의 510 오피스 블랙 제품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선호하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제가 V200이라든가 이런 거 케이스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샷이 자체가 조금 굉장히 두껍고 좀 무게감도 있고 조금 제가 들거나 좀 조립을 해봤을 때 조금 안정성이라든가 좀 마감 처리가 조금 우수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 제품으로 많이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PC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선정할 때는 그렇게 케이스에 대해서는 큰 가격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선정하게 되게 됩니다. 물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좀 오피스용으로 나와서 좀 저가형이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보물과 같은 숨은 진주 같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무용 케이스 뭘 선정하지 했을 때 이 케이스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먼저 조립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좀 늦게 찍어가지고 먼저 이거 빵끈인가 뭔가 그걸로 고정되어 있던 거 케이블 타이로 먼저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고정핀을 먼저 장착을 하게 됩니다. 메인보드 고정핀이란 그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안정적인 결합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PC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가 들어가진 않지만 요즘에 그래픽카드 얼마나 크고 뚱뚱해요. 그죠?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안정적인 지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파워 케이블에서 나오는 24핀 파워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은 전면부 프론트 패널의 여러 가지 헤더를 연결했을 때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를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를 간과해가지고 신나게 조립 빨리 해가지고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해서 메인보드 불량이 일어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정성 있게 조립을 아주 잘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메인보드의 고정핀 간과하지 마시고 잘 조립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의 조립만, 그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PC가 사용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년 이상 PC를 사용 기대 연도수가 있어요. 보통 5년 이상입니다. 사무용으로. 그래서 오늘 제작한 이 PC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짜잔짜잔하게 뭘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초기 성능 완성형 PC를 이제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또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5년 이상을 또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였던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외장 하드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별도의 하드를 장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케이블, 여기 전원 케이블과 사타 케이블을 별도로 빼놔서 요거 벨크로 타입의 고정 테이프가 있어요. 요거를 찍찍이라고 하죠. 일명 찍찍이 돌려가지고 빼셔서 하드디스크 장착하시고 딱 장착하시면 추후에 하드디스크를 이제 장착하실 때 아주 제가 편리하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사도 이따가 픽업하러 오실 때 제가 챙겨 드릴 테니까 나중에 케이블이 없네 이렇게 하셔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제가 다 신경 써서 미리 선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제가 조립하고 제작한 PC 같은 경우에는 모두 비품 스피커가 장착이 가능하면 다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품 스피커란 그 PC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비품의 패턴으로 그 이상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인디케이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제작사라든가 바이오스 제조사에 따라서도 약간의 패턴은 다른데 만약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삐삐삐삐삐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삐 CPU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약간씩은 다른데 만국 공통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PC를 켰는데 삑하고 한 번 소리가 났는데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되네 그렇게 되면은 PC를 여러 번 껐다 켰다 하시는 것보다 PC 외부적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니터 케이블이라든가 모니터의 외부 입력 버튼이라든가 이런 게 눌려가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한번 삑 소리가 한번 나는 들렸다 그러면은 PC를 절대로 껐다 하지 마시고 외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SATA 케이블과 전원, 그 SATA 전원 밑에다가 제가 넣어놨으니까 추후에 하드디스크 추가 증설 시 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같은 경우에는 USB 2.0 단자 2개 있고요. 3.0 단자 4개가 있고요. 디지털 모니터 출력 포트 같은 경우에는 DVI가 있고 HDMI가 있고 또 이제 아날로그 RGB까지가 있어서 웬만한 모니터의 호환성적인 골치는 없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은 현재 한 대의 모니터만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모니터를 증설하시더라도 내가 만약에 DVI를 쓰고 있다 그러면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 반대도 가능하시니까 일단은 2대까지는 충분히 여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원래 보통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립을 하고 화면만 뜨면은 출고를 할 텐데, 꾸민걸 PC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독한 불량 테스트를 거쳐 이에 통과한 제품만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립하고 세팅하는 시간보다 테스트하는 시간이 깁니다. 이는 제가 20년 동안 지켜온 똥꼬집이고, 제 루틴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뭐,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출고 전에 준비를 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정말로 이게 하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부터 확인을 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과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게 인식을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게 되고, 먼저 바이오스 버전은 10.1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그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10.43 버전에 이제 최신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는 굳이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이 아니라 권고. 권고가 왜 그러냐면, 그냥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PC를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화면 출력이 안 된다거나 하는 이상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벽돌 증상, 브리스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하드웨어 안정성, 호환성, 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 뭐 내 CPU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몇몇 버전 이상이어야만 해.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파일을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보고된 이슈라던가 이런 걸 수정 보완해가지고 올리게 되는 건데,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작한 PC다 그러면은 출고 전에 이를 다 최신화하고, 출고 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안정성이 있고 신뢰성 높고 무결성한 상태로 출고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지인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뭐 고모, 고모부께 한번 요청을 하시고, 바쁘다 그러면은 주변 PC 수리점에서 의뢰를 하시게 되면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석 같은 경우 이번 추석 때 정말로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추석 때 집에 이제 쉬시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한번 해볼까? 뭐 제가 여러 가지 영상 올려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그거 하시다가 실패하셔가지고 어떻게 복구하냐 이런 문의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만약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패를 했다, 이거 할 수 있는 업체 동네 매장에서 한번 알아보시게 되면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거의 없습니다. 한번 여쭤봐 보세요. 흔하지 않은 업체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꾸민걸 PC입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씩 또 이제 초도 불량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펌마크를 통해서 뭐 내장 GPU이긴 하지만 한번 그래픽 쪽으로 한번 부하를 주게 됩니다. 온도 체크라던가 이런 걸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맞는 성능에 맞는 스코어를 뽑아주는지도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M5 메모리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이제 실행을 해서 끝까지 한번 통과가 되면은 저는 출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와중에도 지금 제가 5주기까지를 보통 물려놓게 되는데, 지금 16가지 항목입니다. TM5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이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16가지 항목이 테스트가 되는 프로그램 세팅되어 있는 거 구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항목은 총 0부터 15, 총 16가지 항목이고요. 주기는 사이클이죠. 사이클은 5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를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시네벤치는 진짜 CPU에 엄청난 부하를 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라이젠 5500 GT고 지금 사용률 100%가 나오고 있고, 뭐 코어 클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CPU에 부하를 줘서 제가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제가 테스트하는 항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온도는 기본입니다. 온도는 기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얘 제품에 맞는 성능을 뽑아주는지를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아까 서멀 그리스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뒤로 밀었었는데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의 온도가 너무 높다, 쿨러가 돌아가는데 너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스로틀링은 말 그대로 성능 제한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한 20분 동안은 빠릿빠릿하게 잘 작동이 되다가 20분만 넘어가게 되면 아주 현저하게 PC가 느려지게 된다. 이거는 거의가 대부분이 스로틀링에 걸렸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쿨러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멀 그리스의 상태를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온도가 42도입니다. 제가 이전에 찍었던 정품 쿨러를 그대로 이용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다 80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80도가 넘어가게 돼도 제가 그냥 출고를 한 이유가 뭐냐면 스로틀링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42도, 아주 진짜 쾌적한 온도죠. 아주 시원한 온도입니다. 일단 CPU의 온도가 너무 높게 된다 그러면은 스로틀링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발열이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던가 안정성,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나는 PC를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한 2년에서 한 3년 사이마다 한번 서멀 그리스를 한번 재도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쿨러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대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T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얘가 어디까지 온도가 찍었고 했다라는,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 들어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고 전, 지금 저는 꼭 다 되고 나서 고객님께 이제 출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직 지금 4주기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메모리 이것까지 다 하고 나서 하나라도 흠이 없는 상태로 해야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제품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대량 생산용 조립이 아니라 진짜 실무자님을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진짜 정성스럽게 조립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정성만 들어가면 뭐예요? 제품에 대한 완성도와 진짜 안정성이 또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씩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테스트를 아주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의 한번 속도 체크도 한번 해보고요. 얘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지 한번 봅니다. 일단은 리드 속도 3000대 나오고 라이트 속도 3000대 나와가지고 아주 준수한 성능의 SSD 속도이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전에 사용했었던 SSD는 한 손바닥만한 이렇게 2.5인치 SSD가 있는데, 이거는 규격상 최고 속도는 500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얘는 이거에 비해서 한 6배 정도가 빠른 빠릿빠릿한 SSD입니다. 이럴 때는 진짜 문서를 여셨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페이지 수가 많은 문서다, 로딩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를 대폭 낮출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민걸 PC에서 교회에서 사용하실, 간사님께서 사용하실 그 PC 제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빠릿빠릿한 사무용 PC의 구매를 염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교회의 관리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도 이 PC 한번 빌드 한번 기억하셨다가 이거 이상의 PC를, 이 부품 이상의 PC를 구매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과정들도 한번 다 보여드렸으니까 아무튼 좋은 PC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이제 간사님께서 사용하실 PC 제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제작한 이 PC로 정말 교회의 지경을 넓히고 바른 믿음을 중화동, 중랑구를 거쳐 또 대한민국도 넘어서고 온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